안녕하세요. 평범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내성적인 가이드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없던 초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놀이터를 가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전화기로 친구네 집에 전화를 걸었어야 했죠. 따르릉 따르릉 차크닥. 전화를 누가 받을지 몰라 긴장되었지만 친구와 놀이터를 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상준이 친구인데요. 혹시 상준이 있나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전화를 해왔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군대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산병으로 컴퓨터 고장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그런 업무를 맡았는데요.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다면서 작성 중인 문서가 다 날아갔다고 하거나 인터넷이 끊겨서 중요한 회의가 중단되었다고 하면서 다짜고짜 막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2등병이었던 저는 이때부터 전화라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요. 상대방의 표정을 모르고 이 목소리에만 의존해야 하는 두려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긴장이 되었고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선임들이 어떻게 전화하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하나 따라해보며 적응해 나갔죠.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직원들이나 주말 여행 가이드 일을 하면서 손님과 통화할 때 등 모두 이 방법들을 적용해서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시네요 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평소 콜포비아, 전화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거나 말을 횡설수설하지 않고 설명을 잘 하고 싶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실 겁니다. 전화할 때나 전화 받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의 시작입니다. 전화 받는 상대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와 자기소개를 하고 정중히 내 목적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한 음식을 취소하고 전화로 다시 주문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배달의 민족 주문번호 10번 주문자인데요. 바쁜 시간 좀 죄송하지만 제가 주문을 잘못해서 그런데 주문 취소 요청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화로 다시 주문할게요. 자, 이렇게 인사와 함께 주문번호 10번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그리고 바쁜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하다는 그런 양해를 구하고 주문 취소 요청이란 내 목적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누군지 어떤 목적으로 전화했는지를 정중히 말씀하시게 된다면 상대는 편하게 나의 다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의 순서입니다. 먼저 큰 카테고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작은 카테고리를 말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야채김밥 5줄이랑 참치김밥 3줄, 돈가스김밥 1줄, 진미김밥 1줄 주세요. 그리고 콜라는 4개, 콜라 중에 하나는 제로 콜라로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가게 사장님이라면 이 주문 내용을 바로 받아 적을 수 있었을까요? 비즈니스나 업무상의 말은 항상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하고 세부사항을 말해야 상대방이 빠르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사장님 저 김밥 10줄, 음료 5개 주문하도록 할게요. 먼저 김밥 10줄 말씀드릴게요. 야채김밥 5줄, 참치김밥 3줄, 돈가스김밥 1줄, 진미김밥 1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료 5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일반 콜라 3개랑 제로 콜라 하나, 그리고 사이다 1개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김밥은 1줄씩 포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이처럼 전체 주문 수량, 즉 큰 카테고리를 말하고 김밥과 음료 종류, 작은 카테고리를 말하게 된다면 헷갈리지 않게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는 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세 번째는 끊어 말하기입니다. 이 길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주문 사례로 예를 들면 먼저 김밥 10줄 말씀드릴게요. 끊고 야채김밥 5줄, 참치 3줄, 돈가스 1줄, 진미김밥 1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료 5개 말씀드릴게요. 일반 콜라 3개, 제로 콜라 1개, 사이다 1개로 부탁드립니다. 하고 끊는 거죠. 자, 이렇게 끊어 말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상대방이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 틈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끊어읽기가 잘 안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마법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의 확인입니다. 상대에게 이해되셨나요? 라고 말해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래된 예능 가족오락관 프로그램 중에 고요 속의 외침을 기억하시나요? 상대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못 알아들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엉뚱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주문이 다 되었을 쯤에 주문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확인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음식이 올 수도 있겠죠. 업무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이해되셨나요? 라고 물으며 상대에게 내 말을 잘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듯 이해되셨나요? 라고 중간에 물어보고 대화해야 이후에 서로 문제나 오해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말의 끝맺음입니다. 내가 전할 말은 여기까지라는 걸 표현해야 상대도 전화를 끊을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주문 사례에서는 네, 주문 확인 감사합니다. 저 픽업까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미리 포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대화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 전달 드리던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내 말을 끝내줘야 상대방도 대화가 끝났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이해는 되는데 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위의 내용을 한번 돌려보시고 내가 할 말을 메모하고 전화하는 그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화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일단 긴장된다면 전화를 받지 마세요. 두 번째로 대신 무슨 목적으로 전화가 온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해보세요. 단 이때 상대의 용건을 메모하시거나 녹음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전화하면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화 받을 때는 상대의 용건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문제는 알아보고 난 후에 다시 연락을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너무 늦게 해결해주면 상대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 횡설수설하지 않고 남들에게 설명 잘하는 방법을 주문 전화 예시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며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대화는 이 말로 시작하고 말은 훈련으로 누구나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화가 두렵거나 대화가 두렵다면 먼저 이 메모지와 펜을 들고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상대방의 용건을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메모하는 여러분의 태도에서 상대방은 신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 삶의 무기가 되어줄 말하기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